2025년 1월 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61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지구에 끌려간 지도 역시 46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가자지구에선 하마스가 연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이스라엘 인질들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을 날짜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유준 PD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먼저 1월 4일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베이트 하눈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는데 이곳이 하마스의 고위 지휘부 지휘관들의 은신처이자 지휘센터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토요일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의 인근에 있는 주거 지역을 파괴한 것인데요. 이곳이 하마스 고위 지휘관들의 은신처이자 지휘센터로 사용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 지역을 내려다보는 고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단지는 대전차 사격 위치, 부비 트랩이나 터널, 그리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그 로켓 발사대, 이런 것들이 있는 테러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이 된 곳이에요. 근데 IDF는 지난주에 전투 공병 부대를 이제 투입해서 이 단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테러 인프라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자지구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인질 중에 또 한 사람이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던데, 이번에 공개된 인질 누굽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공개한 인질은 19세 여성 리리 알바그인데요. 이 리리 알바그는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서 나할 오즈라는 군사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2023년 10월 7일 그때 이제 납치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현재 450일 이상 억류된 상태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는 최근에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가족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리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부에게 인질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올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1월 5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아의 HTS 반정부군이 이제 정식으로 시리아를 접수해서 집권해 나가는 모양인데, 그래서인가요? 요즘 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정상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너도나도 지금 HTS 지도자 누굽니까? 알줄라니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리아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스라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시리아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조금 온건파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리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정부가 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서 이스라엘은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말한 것을 보면은 HTS의 과거와 이슬람주의의 그런 성향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를 단순히 정상적인 정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1월 6일에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의 이제 크리스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좀 잔혹한 행위들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만 봐도 외부적으로는 온건주의 모습을 좀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온건주의와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할 때, 질문할 때 HTS의 리더를 이름을 알줄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준 PD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알줄라니가 아니라 알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같은 인물인데요. 최근에 사용 중인 이름이 알샤라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알샤라? 네, 원래 예, 이름이 예. 알샤라인데 이제 그 전에 활동했던 알카에다에서 활동명이 이제 그 알줄라니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로 이제 좋은 이미지 또 온건한 이미지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알카에다 활동명인 알줄라니를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이번에 알샤라로 이름을 다시 또 바꾸면서 이미지 변화를 주려고 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 바꾸면 좀
많이 부드러워지긴 하겠죠. 예. 1월 6일자로 넘어가죠. 가자지구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장장 9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로켓을 날리고 있는데, 가자지구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피해 역시 피해는 있죠. 네. 최근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9일 동안 이스라엘 대상으로 2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최근 1월 6일에는 3발의 로켓이 그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 떨어졌는데요. 한 발은 이제 요격이 됐고 또 다른 한 발은 공터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발이 한 랍비의 집 마당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그 랍비는 이제 2발의 로켓 그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3번째 로켓을 맞은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주택에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큰 부상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까지 9일 연속으로 이스라엘이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베이트 한운 지역에서 날아온 로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또 저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에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테러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새해 벽두부터 1월 6일 날 또 테러가 일어났어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서한지구 알푼두크라는 마을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인데요. 이스라엘인 총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인 중에서는 휴무 중이었던 경찰관 1명과 그리고 70대 여성 2명이었고요. 부상자 중에서 63세 버스 운전자는 현재 중태라고 합니다. 해당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이제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매일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그 주요 간선도로를 가로지르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군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3명이 그 고속도로를 따라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차량 2대와 버스 1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했는데 테러범들이 총기를 사용해서 근거리에 있는 처음에 첫 번째 차량을 공격을 해서 여성 2명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있는 버스를 공격을 해서 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 도중에도 또 다른 차량을 공격을 해서 그 경찰관 1명이 살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서한지구 곳곳에 검문소를 세워서 테러범들을 이제 추적 중이고요. 자세한 정황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서한지구 안에 여기저기에 이제 유대인 정착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서한지구 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으로 유대인들이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서한지구 안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서 서한지구 안으로 가는 그 유대인 정착 마을로 가는 버스는 다 방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방탄이 아닌 차가 다니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는 뭐 대개가 뭐 방탄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한지구 테러 공격 이후에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을 습격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약 100명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인 알푼두크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마을들을 이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정착민들은 차량을 불태우고 아니면 집을 파괴하고 이런 폭력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보안군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저지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보안군은 10월 7일 테러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인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또 아직도 또 가자지구의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한지구에서 이렇게 또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인질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인질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인질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진전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석방할 준비가 된 34명의 인질 명단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달한 명단은 이스라엘 측이 작년 7월에 그 중재자국들에게 전달하고 제공했던 그런 명단과 같은 명단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명단에 있는 그 34명이
34명의 인질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 여부조차도 이제 그 하마스 측에서 파악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은 생존자로만 34명의 인질을 이제 석방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하마스는 계속해서 그 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 인질 영상 이런 걸 계속 공개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인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하마스가 말을 참 더럽게 안 듣네요. 네. 1월 7일로 넘어가죠. 이번엔 좀 이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지금 이란이 군 병력들을 지금 계속 철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이란의 군병력 대부분이 철수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도주하거나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란은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이어왔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 이란의 중동 지역에서 그 패권 경쟁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향후 이란의 지역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제 임기가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뭔가 한바탕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분주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시설 인근에서 방공훈련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국영매체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부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에서 액테다르 1403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규모 워게임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새로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이제 선보였고 나탄즈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거리 전술도 또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요격하는 그런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국영매체가 전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에 따라서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서 공격을 할지 그 여부를 이제 결정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는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란 내에서도 지금 현재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